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청도에서 폐렴 증세로 숨진 6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56명이 추가 발생해 국내 총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현재 경계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격상할지 주목됩니다. 제주 해군부대에서 근무 중인 병사가 코로나19 1,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내일부터 전체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가 12.16 대책 발표 2달 만에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안양, 의왕 내 5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도 107명으로 크게 늘면서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사망자는 63세 남성으로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있다 그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되면서 숨진 건데 보건당국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애초에 폐렴을 앓고 있던 환자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장례를 마친 사망자에 대해 출산 금지 조치를 내리고 유가족 역시 병원에 격리시켰습니다. 여기에 어제 하루만 56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 수는 모두 10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첫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15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가운데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는 이번 달 초 이 병원 장례식장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1번 환자가 저희의 현재의 판단은 이분도 2차 감염자의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인 1000여 명 가운데 400명가량은 연락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신도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는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대구교회를 다녀온 뒤 광주 지역에서 전도 활동도 한 신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앞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31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인 1001명 중 의심 증상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은 90명. 하지만 아직도 396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제2차 성도들에게 어떤 전화라도 오면 꼼꼼히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또 공지도 드리고. 신천지 대구교회는 예배당에서 옆 사람과 어깨가 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앉는 구조입니다. 감염 위험이 그만큼 큰 건데 문제는 당시 대구교회에 방문한 신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대구교회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걸린 광주 교인이 광주에서 전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대구교회 방문 이후 17일과 18일 이틀간 광주 남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성경 내용을 가르쳤다고 신천지 광주교회 측은 전했습니다. 당시 참석자 규모에 따라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니는 신도가 대전교회에서도 예배를 보고 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대구의 한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같은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와의 접촉이 확인된다면 최소 며칠은 병원에서 무방비로 환자 등과 접촉한 겁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A씨는 그제 오전부터 두통과 발열을 호소했습니다. 독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간호사는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그제야 신천지 교인임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를 얘기 안 하다가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고 이제 물어보니 나중에는 신천지 교인이었다. 정확한 동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교인인 31번 확진자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예배인 지난 16일부터만 세워도 나흘간 무방비로 환자 등을 접촉한 셈입니다. 병원은 응급실과 한계병동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첫 슈퍼 전파자로 의심되는 31번 환자는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모른 채 대구 곳곳을 다녔습니다. 보건당국의 위치 추적 결과 이달 초 청도 방문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31번 환자는 양성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7일 교통사고로 대구 시내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인후통, 오한 등의 의심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건 지난 8일로 추정됩니다. 입원 중에도 수시로 외출했는데 지난 9일과 16일 남구에 있는 신천지 종교 집회에 2시간씩 참석했습니다. 15일에는 지인과 함께 퀸벨 호텔 뷔페 식당에서 식사했고 호텔 1층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동수단으로는 주로 자가용을 이용했지만 신천지 교회와 호텔을 오갈 때는 택시를 탔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달 초 경북 청도 지역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31번 환자와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들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부 동선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휴대폰 위치 정보로서 청도를 방문한 것까지를 일단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1번 연관 환자는 신천지 교회 42명, 한방병원 직원 2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엔 미술학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1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곳의 원생을 합치면 150명이 넘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한 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미술학원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안에는 아이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학원 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술학원 원생 7명의 학부모에게는 관련 내용을 통보해 격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미술학원 바로 앞에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집돼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요 다 다니. 아이고 여름에는 동생들 친구들 다 피아노 가려고 같이 기다리기도 하고 파글파글했어.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교사 20명이 근무하고 원생 150명이 다녔습니다. 확진된 교사는 원생 15명을 가르쳐 왔습니다.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놀랬죠. 계약을 안 해주니까 다행이고.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 341곳과 초중고 특수학교 459곳의 개학을 다음 달 9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네, 어제 제주도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나왔습니다. 첫 군인 확진자기도 한데요. 이 군부대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는 내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해군 소속 6.15 비행대대에서 복무 중인 22살 남성이었습니다. 군에서 나온 첫 확진자이기도 한 이 남성은 지난 13일부터 6일간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고 제주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부대 앞으로 이동해 편의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가 복귀 후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이자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이후 옮겨진 제주대학병원 음압병실에서 이뤄진 2차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면서 군인 가운데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관과 대응팀을 출동시켜 긴급 동선 파악에 나섰고 보건당국은 해당 부대에 대한 방역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 남성이 1차 검사를 받은 뒤 바로 부대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대 구급차 운영자는 물론 부대원들과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커서 군 부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비상이 걸리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체 장병들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열린 공군 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던 생도 부모 중 한 명도 코로나19 확진자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학교 측은 모든 생도에게 생활관 복귀를 지시하고 해당 생도는 격리시켰습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이는데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일정 기간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수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1번째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면서 조기 발견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기 거절할 때 권유받았음에도 이랬을 때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근데 이게 이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슈퍼 전파가 현실화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랴부랴 코로나 3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31번째 확진자와 같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입원이나 격리를 거부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사재기와 함께 해외 유출로 가격 등이 급등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수출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은 입국 금지시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어제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매일 수천 명에 달했던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제 하루를 기준으로 39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통계 방식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연일 늘어나는 환자의 부담을 느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일 만에 세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제 하루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394명에 그친 겁니다. 하루 사이 확진자가 급감한 건 확진자 분류 방식을 갑자기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중국 당국은 기존 검사 방식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면 추가 PET 촬영 등을 통해 확진 판정을 내리는 임상진단 병례 방식을 사용했는데 판정 기준을 원래대로 돌려놓자 하루 전 1,693명이던 후베이성 신규 확진자가 349명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까지 14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왕핑 우한 제8병원장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진 감염은 약 3,000명에 달하는 상황. 중국 당국은 건강을 회복한 환자의 혈장으로 신규 환자를 치료하는 혈장 치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这6例呢，经过用药以后2、3天呢，病毒血症消失了，病人的临床情况有些改善。广东也准备采用这种办法，对一些 과거 신종플루 치료에 적용되기도 한 혈장 치료가 이번 사태를 반전시킬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통화를 갖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위문과 지지를 표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일본에선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사망자 2명이 나왔습니다. 방역이 허술했다고 지적한 일본인 의사가 올린 동영상은 돌연 삭제돼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격리돼 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지병이 있었던 만 87살의 일본인 남성과 84살의 일본인 여성으로 각각 11일과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어제 오전에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망자들의 감염 시점을 객실 격리가 시작됐던 지난 5일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改めてこの船内に留め置いたことが今回亡くなったことに関する関係性というのはどういうふうにお考えですか。発熱から速やかに症状の観点から PCR 検査の結果を待たずして医療機関に搬送しておりますのでしっかりやら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ふうに理解いたしています。 그런데 크루즈선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봤던 전문가는 오염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등 방역이 매우 허술했다고 질타했습니다. ウイルスって目に見えないですから完全なそういう区分けをすることで初めて自分の身を守るんですけど、もうどこのテストにどこの絨毯どこにウイルスがいるのかさっぱりわからない状態で 크루즈선 내부 상황을 폭로한 이 영상은 어제 오전에 갑자기 삭제됐고 폐를 끼친 분들께 죄송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스가 관방장관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공무원 2명이 크루즈선에 들어갔다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일본 내 확진자는 크루즈선 감염자 634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726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3명이 됐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한국의 확진 사례들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관리 능력에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에 보고된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104명이라면서 한국이 직면한 공중보건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초기 단계의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에 배석한 올리버 모건 국장도 한국의 상황이 역학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당국이 모든 신규 확진자나 발병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중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경계했습니다. From China continue to show a decline in new confirmed cases. Once again, we are encouraged by this trend, but this is no time for complacency. WHO는 백신 개발을 위해 에이즈 치료제를 포함한 2가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3주 안에 예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국내 마스크 공장의 3분의 1가량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나 귀끈 등이 모자라서 생긴 일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국내 123개 마스크 공장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하루 평균 5만 장도 만들지 못하는 업체가 39곳이나 됩니다. 통상 하루 8시간 공장을 가동해도 최소 5만 장은 만들 수 있는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아예 못 돌리는 회사도 생기고 저희들도 지금 주말에 쉬어야 되나 야간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마스크의 4가지 부품 가운데 핵심인 필터가 모자라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필터를 상당 부분 들여왔는데 중국이 내수용 필터도 부족해지자 수출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필터는 중국이 제일 빠른 방법인데 중국에서도 안 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정부는 국산 필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필터 회사에서 생산되는 양으로는 전혀 국내 업체 제조회사 중에 50%도 못 돌릴 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에 귀에 거는 끈까지 재고량이 거의 바닥이라 지금보다 심한 마스크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하루 1,000만 장 생산이라는 목표치를 세워 야간과 주말에도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부품 공급 대책은 요원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포함해 거물급 인사들이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 참석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이어진 가운데 이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대표가 아닌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자격으로 공천 면접관들 앞에 선 황교안 대표. 예비후보 명찰을 달고 종로 공천 신청자 8명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면접장에 입장한 황 대표는 긴장한 듯 준비해온 서류를 여러 차례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45분간의 면접을 마치고 나서는 홀가분한 듯 경쟁자들과 악수를 하며 총선 압승 의지를 밝혔습니다. 종로는 정치 1번지입니다. 청와대 턱 밑에 종로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놀랄 정도로 이겨내도록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받아왔던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수도권 험지 출마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을 출마 의지를 다졌고 만약 컷오프를 2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김 전 지사도 고향 출마를 못 박았습니다. 험지 출마를 안 하면은 당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또 출마를 하면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이 이분법의 논리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개혁 공천의 핵심이 될 대구 경북에서는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삼선 김광림 의원과 초선 최교일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 20명 가운데 불출마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천을 둘러싼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당은 오는 24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어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사임하고 백의종근하겠다며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당은 현재 바른미래 손학규, 대한신당 최경환, 평화당 정동영 등 현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고 각 당 대표가 추천하는 3인으로 공동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1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탄핵 언급인데 청와대 출신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나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조치 이후 탄핵 추진을 언급한 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21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이 소추안을 발의한 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거에서 많은 표를 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한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심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6년 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탄핵을 도모한 이들의 후예들은 다시금 그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정치에 금도가 있는데 선을 2번이나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의 선거 전략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탄핵 주장 자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은 하락한 반면 경기 남부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했죠. 정부가 19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원과 안양, 의왕 등 5곳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하고 대출도 더 제한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구의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가구가 지난주 8억 6천만 원에 팔려 석 달 만에 2억 원 뛰었습니다. 12.16 대책의 규제를 비껴간 수원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영통구 집값은 2달 동안 8% 급등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핀셋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원 3곳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남부 지역 5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전매 제한 등 규제 종합 세트가 적용됩니다. 대출도 까다로워집니다. 조정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현재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은 30%만 적용합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대출 규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위기입니다. 투자자들이 일단 벌써 다 잡았어. 있는 사람들은 쿠팡에 닦여. 일반인들만 이제 힘들죠. 두더지 잡기식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풍선효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산이나 부천, 인천 같은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과 교통망 호재에 따른 기대감이 맞물려 유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요. 정부는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조사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과 원금 손실이 발생한 라임펀드. 시중 은행들이 이 고위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의 불안전 판매와 사기 혐의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내부 통제가 안 된 탓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께 송구하단 뒤늦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1조 7천억 원대 환매가 중단되고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이 가운데 1조 원가량이 개인 투자자 자금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절반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5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1,700억 원, 하나은행 789억 원 등입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개인 평균 투자금이 4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인 DLF 사태 당시에도 은행의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라인펀드를 많이 팔았던 증권사 역시 이미 각종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난 상황입니다. 98% 손해입니다. 이자가 8% 나오고 돈은 절대로 손해 안 본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사인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더니 형식적이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를 만든 운용사와 판매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단답형으로 꼭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운용사라고 답하겠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진정성 없는 면피성 사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 병원 수술실.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주가 펼쳐졌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이올린 연주가 들리는 수술실 안. 다그마 터너스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수술 전 평생을 함께 해온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이 앞섰다는 터너 씨. 의료진은 수술 도중에 연주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뇌 자체엔 통증 수용체가 없어서 전신 마취 후에 이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간절함에서 나오는 선율이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요. 터너 씨는 다시 오케스트라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네요. 참 운도 없다라는 표현. 이 강도가 마주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을 마주한 걸까요? 미국 켄터키주의 한 레스토랑. 검은 후드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 곧좀 계산대로 다가가 돈을 요구하는데요. 그때 매장 안쪽 양옆으로 총을 든 경찰 2명이 계산대로 향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신혼인 경찰 부부가 마침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이었던 겁니다. 경찰 부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이 강도를 제압해냈다네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하면 전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죠. 얼마 전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사나이가 나타났다는데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물소 2마리를 몰고 100m 거리를 함께 달리는 인도의 전통 스포츠 캄발라 대회. 이 대회에서 청년 가우디 씨가 엄청난 기록을 써내렸다는데요. 물을 가로지르며 빠르게 달려나간 그의 속도는 무려 9.55초.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의 9.58보다도 빠른 기록입니다. 인도 스포츠 당국이 정식으로 국제 경기 준비를 제안했을 정도라는데요. 하지만 가우디 씨는 3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집중하고 싶다며 거절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공기가 탁합니다. 중부와 지금 전북, 대구와 울산에서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더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세종과 충북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인천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대구에서는 오늘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씩 더 올라서요. 서울 11도, 강릉 14도, 부산 16도가 되겠습니다. 큰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비도 내립니다. 늦은 시간 귀가하신다면 우산도 필요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경남 남해안, 제주에서 5에서 10mm, 강원 동해안과 영남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선 내일 새벽에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단 비가 오기 전까지 동해안과 일부 경북 내륙의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5도, 전주 2.3도, 광주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서울 11도, 대전 14도, 전주와 대구, 광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칠 텐데요. 비구름 뒤로 따라오는 북쪽의 찬 공기가 기온을 조금 떨어뜨려서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여가 3도까지 내려가며 다소 추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